여러분, 썰마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동경에 처음 파견 나갔을 때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재미있는 한일 간의 대중문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파견 나간 지 3개월이 되자 이제 머리를 안 깎고는 못 견디게 생겼습니다. 서울에서는 한 달에 한 번이나 길어도 2달을 못 넘기고 머리를 늘 내 어깨에 찰랑찰랑 안 넘어가게 잘랐는데 동경 와서 아무리 돈을 아껴도 3개월을 못 넘기겠더라고요. 나는 동경거리에서 일본어도 변변히 못하는 실력을 가지고 두리번거리면서 미장원을 찾아가서 안내를 받아 거울 앞 의자에 앉는데 성공했지요. 손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머리를 좀 알아서 잘라주세요. 얼마나 잘라드릴까요? 알아서 어깨까지 그냥 잘라주세요. 이 정도까지 설명 안 해도 한국에서는 미용사가 알아서 잘 잘라줍니다. 그런데 손님, 몇 센티 자르느냐고 물었습니다. 헐, 할 수 없이 나는 3cm 정도 잘라주세요. 그러자 일본 미용사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손에 자 하나를 들고 와서 내 머리를 아주 정확하게 3cm를 양쪽 다 재고 그리고 가위질을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또 재고 자르다 또 재고 머리를 조금 자르는데 나는 시간을 너무 써버려서 헐레벌떡 사무실에 돌아오니 어제 퇴근하면서 내 코트 좀 걸어놓게 벽에 못 좀 하나 박아달라고 일본 고모님께 부탁해 놓은 것을 아직도 안 박아 놓아서 단벌 신사인 내 옷을 걸 데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나는 화가 나서 여기 못 하나 박아 달라는 게 뭐가 어려워서 안 박아 놓았느냐고 한마디 했지요. 그러자 일본 고모님은 나보다 더 화를 내면서 연필을 들고 오시더니 벽에 점을 찍어 가면서 아니,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미수정이 여기다 박아라. 아니면 여기다 박아라. 점을 찍어 놓았어? 아니면 그려를 놓았어? 어디다 박을지 어떻게 알고 날더러 못을 박으라고 하는 말이야? 난 옷만 걸면 되니까요. 대충 박으면 돼요. 아니, 이 세상에 대충이 어디 있어? 내가 지금 일을 대충 안 했다고 화를 내는 거야? 화낼 사람은 이쪽이라고. 못 어디 있어요. 그냥 내가 박지요. 못 하나 박기를. 매뉴얼이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그날 점심때 친구가 지나가다가 들렸다고 와서 고모님과 같이 우연히 런치를 했습니다. 고모님께서는 지나가다 들렸다는 친구를 보고 예약도 없이 그냥 쳐들어온 것에 대하여 그분도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고모님은 런치를 끝내고 얼굴이 펄해지셔서 나를 꼭꼭 찌르며 왜? 왜 밥이 맛이 없대? 그러시는 겁니다. 아니요? 왜 그러시죠? 미수장 친구가 밥을 먹고 나서 아직까지도 나한테 잘 먹었습니다 라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잘못 먹었나 걱정되고 신경 쓰여서 그러지. 고모님, 한국에서는 일일이 인사 안 합니다. 먹고 웃으면 그게 잘 먹은 거예요. 별걸 다 신경 쓴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동경에 파견된 지 1년 만에 일본 고모님을 모시고 서울 테크노마트 빌딩 12층에 있는 본사에 갔을 때 일입니다. 12시 점심시간이 돼서 식사를 하러 엘리베이터 앞에 나왔는데 엘리베이터가 2번이나 지나가도 승객이 꽉 차서 탈 자리가 없어서 쩔쩔맸지요. 한 10분 정도 지나자 사장님이 나오셔서 아니 미수정 아직도 엘리베이터를 못 탔어요?
네, 사장님. 9층으로 식사하러 가는데 위층에서 사람들이 몰려 내려와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네요. 두 대째 그냥 지나갔어요. 에이, 미수정, 잔머리 좀 굴리세요. 올라가는 버튼을 누르세요. 우리는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까지 갔다가 안 내리고 다시 9층으로 내려와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해보니 잔머리는 우리만 굴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도 나도 다 굴리니 이제는 빌딩 전부의 입주자가 아래층으로 가려면 일단 위층까지 올라갔다가 18층 옥상층에서 다시 내려가니까 시간도 더 걸리고 사람들끼리 뒤엉켜서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한번 이동하는 게 엉망찰떡이 되어 모두 같이 시간만 더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서울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좀 바빠서 명동 숙소 밑에 가방을 제작하는 집에 일본 고모님만 보냈지요. 물론 고모님 손에는 제가 그려드린 도면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장어 가죽이 아주 고급 가방에 일본서는 더 인기가 있어서 가방 하나 제작 주문하였던 것입니다. 동경으로 출국하는 전날 제 장어 가죽 가방을 찾아서 들고 출근하신 일본 고모님께 가방을 받은 나는 발딱 자빠질 뻔했습니다. 우선 일본 고모님을 시킨 게 제 잘못이었죠. 공항을 이용하다 보니 여권을 넣으려고 겉주머니 하나 붙인 게 여권은커녕 볼펜 2자루 꽂으면 아무것도 안 들어갔습니다. 볼펜조차도 푹 꼽혀서 빼는 것도 손가락으로 요지갱을 쳐야 뺄 수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아이고, 내 가방. 나는 손가락 2개를 가방에 꽂고 일본 고모님께 고모님, 여기 여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손가락 2개 들어가는 게 여권 주머니입니까? 일본 고모님은 내가 그려드린 도면을 내 눈앞에 팽개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미스정, 미스정이 그린 이 도면을 자로 재보세요. 가로가 4cm, 깊이가 18cm. 도면 그대로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고모님, 그것은 제 메모일 뿐입니다. 일본 고모님께서는 여권용 포켓으로 내가 메모지에 그려놓은 그림을 자로 재서 그냥 그 수치로 가방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지요. 돈도 없는 내가 벨러서 제작한 장어 가방 때문에 눈물이 다 쏟아졌지요. 내가 미쳤지. 머리도 자로 재서 자르는 매니얼 국민임을 깜빡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속상하면 네가 직접 주문하라는 잔소리만 들었습니다. 하여간 나는 희한하게 짝이 없는 가방을 들고 동경으로 돌아와서 보니 도장을 한국에 놓고 온 곳입니다. 급하게 도장을 찍어야 할 곳이 생겨서 손님한테 오후 늦게 오시라고 양해를 구하고 도장을 바로 일본역 근처로 뛰어갔지요. 제가 서울에서 하던 버릇이 어디 갑니까? 도장 좀 하나 급하게 파달라고 주문하고 문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하였죠. 그러자 일본에서는 도장 파는데 보통 5일 정도 걸리고 아무리 빨라도 3일 안에는 못 파드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정말 3일 안에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와서 나는 계약 약속을 3일 이후로 싹싹 빌어가면서 늦춘 사실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 한국에서는 도장을 주문해 놓고 30분 정도 기다리면 찾아가지요. 그게 빨리빨리 문화의 매력인 것이지요. 그러나 매뉴얼의 문화도 물건이 완벽해서 매력은 있습니다. 일본의 그 수많은 문화 중 제가 30년이 지난 아직도
적응하지 못하는 문화가 하나 있는데 잘 적응을 못하니 그것은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제가 적응을 못하는 문화는 일본의 가부키 일본 전통 연극 문화입니다. 얼굴은 흰 페인트를 뒤집어 쓴 것 같이 하얀 데다가 입술은 전설의 고향에서나 나올 것 같은 붉은 피색을 하고 화려한 의상에 짙은 화장까지는 그럭저럭 좋습니다. 그런데 언바란스나게 갑자기 소프라노 방식의 아주 고음 소리를 내면서 입은 닭똥구멍처럼 쭉 뻗고 목도 빼면서 노래를 부르면 이게 다 웬일인가 싶어서 저는 웃음을 못 참고 킬킬거리는 못된 습관을 아직도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배우에게 결례를 주지 않으려고 억지로 웃음을 참는 게 정말 고통스럽기까지 하지요. 제가 가부키를 처음 보러 갔던 날은 의정부에서 언니가 동경까지 놀러와서 아사쿠사로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 모처럼 언니 구경시킨다고 맨 앞자리 비프석에 앉았지요. 가부키를 이해 못하니 그 소프라노 목소리와 배우가 딱 코미디 같다고만 생각하면서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으려 애를 썼던 것은 무대 바로 앞에 앉아서 배우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염려되어 나는 웃음을 참기 위해 언니를 돌려보니 언니도 눈을 아래로 깔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제가 먼저 끽 소리를 내자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둘이서 킬킬킬킬 숨이 넘어가라 하고 웃어댔는데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 웃음이 멈추질 않아서 중간에 그냥 나온 추억이 있었습니다. 사실 연극을 보다가 중간에 나가는 것도 배우에게는 결례입니다. 우리 형제는 어려서부터 잘 킬킬거리는 습관이 있어서 그러지 않아도 부모님께 야단을 자주 맞았던 형제거든요. 그 킬킬이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젠지 시작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49제 날 마침 형부가 우리 집 수리 좀 해주겠다고 일본 우리 집에 오셔서 2달을 머물다 보니 형부가 집에 계신 것을 주변 친척이 다 알기 때문에 49제 행사하는 절에 모시고 같이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장에 살이 넉넉하게 찌신 일본 스님이 보라색 도포를 걸치고 법당에 나오셔서 세상에 연부를 가부키 소프라노처럼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럴 경우 저랑 형부뿐만 아니라 한국인은 거의 이 소프라노 연불 소리를 들으면 킬킬거릴 것입니다. 저희 시작은 아버님은 독신이라서 장조카인 제 남편이 상주였으므로 저도 상주였습니다. 저는 20여 명 참배객과 같이 법당에 앉아 있었는데 가부키 소프라노 같은 연불이 시작되자 역시 웃음이 나서 꼭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불은 안 하고 이게 웬일인가 하고 놀랄 형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부 챙기는 것보다 내가 웃음이 폭발 안 하게 잘 참아서 상주 철어서 품위를 실추시키지 않게 하는 게 나는 더 바빴습니다. 시 작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49제이니 정말 장난은 아니었지요. 사실 나는 어금니를 물다가 다시 입술을 깨물다 못해 이제는 혓바닥까지 물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가부키쇼가 아니라서요. 사람이 돌아가셔서 49제를 지내는 경건하고 슬픈 자리였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서 오신 형부가 뒤에서 한 번씩 끽끽 웃고 그리고 억지로 참고 또 끽끽 웃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오는 게 제 귀에 들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눈이라도 흘켜드릴 생각으로 돌아보니 형부는 아주 눈을 꽉 감으시고 머리를 아래로 푹 숙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형부의 애쓰는 그 모습이 너무 우스워서 제가 못 참고 조그맣게 히히히 하고 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형부는 법당을 급히 뛰어나가셨습니다. 49제 참배객들은 형부가 설사라도 나오나 하는 걱정 어린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나중에 밖에서 만난 형부가 저를 보고 아이고 처제, 나 아주 큰 실수할 뻔했어. 아이고 사돈 49제 지내는 데서 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아서 실수할 뻔했다고. 나 정말 죽을 뻔했다고. 형부, 그 고통 제가 알아요. 일단 웃음이 폭발을 안 했으니 되었죠. 만약 폭발했더라면 평생 제 친정집 식구 흉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 거참 다행이네. 혼났어. 나는 아주 혼났다고. 그렇게 지나고 어느 날 저는 한국 나갈 일이 생겼지요. 그동안 제가 열심히 다이어트 끝에 체중이 줄어서 벨트 3개 정도를 안쪽으로 구멍을 뚫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가면 2주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가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서 뚫러 가지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벨트 수리를 일본에서 맡겼던 것이었지요. 일본 수리점에서는 벨트 3개를 안쪽으로 구멍 하나씩 뚫기를 보름 있다가 찾으러 오라고 보관증을 하나 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름 후 찾으러 갔더니 구멍 뚫는 값이 5,000엔,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 5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세상에 벨트값 하나에 돈 10,000원 하는 것을 그것도 보름 걸려서 구멍 뚫는 값이 5만 원인 것이지요. 지반스나 샤넬 벨트도 아니고 내가 한국 가져가서 뚫어야 하는데 코로나로 14일 자가격리만 생각하다가 또 실수를 한 것이지요. 나는 한국 와서 14일 자가격리 끝난 후 한국 집에 있는 벨트도 역시 줄여야 하기 때문에 가지고 의정부역 주변 구둣닦이 집에 가서 이 벨트에 구멍 좀 뚫어주세요 라며 벨트 3개를 놓자마자 구둣방 주인은 망치를 들고 엷은 파이프를 대고 몇 번 후려 때리더니 다 되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얼마냐고 묻자 벨트 하나에 1,000원씩 3,000원만 주시죠. 일본서 5만 원 주고 보름 걸린 벨트 3개 구멍 뚫기가 한국에서는 3,000원에 단 5분 걸렸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은 제 벨트 구멍은 타원형이었죠. 일본은 시간과 돈이 걸렸지만 벨트 구멍도 타원형으로 똑같게 완성되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벨트 구멍 뚫는데 5분도 안 걸렸지만 먼저 있던 구멍은 타원형이고 새로 뚫는 구멍은 그냥 원형이라는 게 틀렸지요. 제가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 구멍 동그랗네? 하자 돌아온 답은 손님, 원형이든 동그랗든 벨트 차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거야 그렇죠. 내 허리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니까요. 감사합니다.